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 그린반도체 설계과 이영 교수입니다. 학과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과는 2023학년도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이름은 그린반도체 설계과고요. 반도체 설계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을 익히고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이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해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반도체 설계에 대한 교과목을 우리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또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기능사 자격증부터 해서 산업기사까지 다양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전자캐드 기능사라든가 전자기능사, 반도체 설계 산업기사 등을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 제조사라든가 설계, 테스트, 그리고 공정이라든가 자동화 장비 제작 및 운영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회로 설계 제조 분야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은 현재 2025년도 1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를 포함하여 4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학과장을 맡고 계시는 서종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 저 바로 이현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교수님, 정한영 교수님, 이렇게 우리 학과에는 4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부분은 학위 과정입니다. 특히 학위 과정은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년 학위 과정으로 구성이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우수한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실무 능력과 핵심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개인형 맞춤형 멘토링과 진로를 수시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로를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과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지가 이제 2년, 그리고 올해 포함을 시키면 이제 3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최신 장비와 쾌적한 교육 환경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2025년도 2월 달에 이제 졸업생이 첫 번째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많은 취업률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성공적인 취업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주요 이제 자격증으로는 전자캐드 기능사라든가 또는 전자기능사,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기능사, 반도체 설계 산업기사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요 자격증으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화면이 학위 과정의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이 교과목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학과는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 응용 과정으로 크게 3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 과정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겠죠. 이제 C 언어라든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리고 디지털 공학, 전자회로 설계 실습, PLC 실습, 그리고 베릴로그 HDL, 그리고 MCU 개론 등을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FPGA 실습이라든가 반도체 설계, 직접 회로 레이아웃, 저전력 반도체 설계, PCB 설계 실습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MCU로는 8비트 MCU인 아트메가 128과 그리고 오픈 플랫폼 중에 하나인 라즈베리 파이 5를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에서 학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학습을 하시고 나면은 응용 과정으로는 반도체 응용 설계, 통신 및 제어 설계, 반도체 장비 제어, 인베디 시스템 응용,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는 이제 실습 장비와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설계 중에서 케이던스사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이 다 우리 학과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로 설계 및 PCB 교육 툴, 레이아웃, RTL 설계, 로직 합성, 이런 교육 툴들은 케이던스 거를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놉시스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반도체 설계에 대한 교육 툴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도 이제 인베디 시스템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메가 128 보드라든가 라즈베리 5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듣고 공부를 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력 양성은 회로 설계 및 PCB 인력, 그리고 레이아웃 설계, 그리고 RTL 설계 및 로직 합성,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시스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 하나씩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테크 과정입니다. 하이테크 과정도 마찬가지로 기초와 심화 응용으로 해서 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이테크 과정 학생들은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꼭 작성시키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과가 2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은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포트폴리오이고, 학생들이 피드백 주는 것이 너무나도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최종 이제 취업까지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꼭 완성시키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이테크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모두 배웁니다. 모두 배우고 학위 과정에서 이제 배우지 않는 좀 더 고도화된 내용들, 실무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졸자 신입사원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 바로 이제 투입이 가능하도록 반도체 설계의 핵심 인력으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입니다. 자, 특히 우리 하이테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로 설계 및 PCB, 두 번째로 아날로그 회로 설계, 세 번째 디지털 회로 설계, 네 번째 컴퓨터 프로그래밍, 다섯 번째 인베디드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하이테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버추솔을 이용해서 레이아웃도 진행하지만 아날로그 회로 설계 쪽에서 이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에서도 보게 되면 합성이라든가 P&R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학위 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트메가 128과 라즈베리 파이 5까지 다룬다고 한다면, 하이테크 학생들은 우리가 ST사의 ARM MCU라고 할 수 있는 STM32F429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 설계 및 펌웨어까지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ARM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TI사의 TMS320F 28388 또는 28377 DSP 보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서 배우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가지고 이제 기업체에 지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회로 설계하고 PCB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학위 과정하고 하이테크가 공통입니다. 자, 알렉으로 이제 ORCAD 17.4 버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회로 설계입니다. 회로 설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도를 다 완성하시고 나면은 그 실제 이제 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패드 스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풋프린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다양한 그 풋프린트들을 실제 보드에서 불러와서 부품을 배치한 다음에 배선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선을 완성하고 나면은 보드를 최종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커버 파일까지 이제 만들어서 완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두이노 보드를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회로도를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회로를 설계하고 PCB 보드를 완성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커스텀 IC 설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아웃이라든가 또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 분야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 반도체 공학 등을 교육을 하고요.
프론트 엔드 설계 과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EDA를 활용해서 특히 케이던스사의 버추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이아웃 트레이닝과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FPGA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베릴로그 HDL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특히 HDL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입니다.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묘사하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보시게 되면 C언어 형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문법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묘사하는 언어가 바로 베릴로그 HDL입니다. 디지털 논리 회로를 기반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이제 코드를 짜서 디지털 회로 설계를 진행을 해보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칩 설계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베릴로그 HDL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 설계된 내용들을 시뮬레이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바로 합성, 다음으로는 PNR이라고 합니다. Place and Routing이라고 해서 이제 PNR을 한 다음에 칩을 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칩 설계를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학,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FPGA를 이용한 암바버스 페리퍼럴 구현 실습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케이던스사의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시놉시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 시놉시스를 둘 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우리 학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디지털 쪽과 시스템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서정현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우리 서정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덱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뭐 카이스트라든가 경북대, 부산대, 목포대까지 다양하게 강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그 디지털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아이덱에서 이제 수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학과에 오시게 되면 굳이 아이덱까지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아이덱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덱 쪽에 또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학과에 오셔서 서정인 교수님께 수업을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특히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제 제가 맡고 있는데요. 지금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CPU, 즉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죠. 그 시스템 반도체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전기전자 부품들을 이용한 회로 설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ORCAD 스키매틱이라든가 알레고 PCB 에디터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트메가 128 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보드를 제작을 해보고 그 보드에 대한 부분들을 디버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들을 실제 여러분들 또 납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납땜을 해서 전체적인 보드를 제작한 다음에 그 제작된 보드를 가지고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그 CPU 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넣게 되겠죠. 이것을 펌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드가 아트메가 128 보드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ST사의 STM32F429 뉴클레오 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보드가 이제 1년 전에 나온 거죠. 라즈베리 파이 5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PCB 에디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트웍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보드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제 납땜을 하고 부품을 실장하면서 동작 테스트까지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하기 과정 학생들은 주요 타켓이 이제 아트메가 128이 될 것 같고 하이테크 학생들은 STM32F429를 이용한 하드웨어와 펌웨어 설계가 여러분들이 주요 타켓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하고 이 부분도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
다양한 취업 분야로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보드 회로 설계 및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원회로 설계, 그리고 GPI라고 해서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고 합니다. 즉 입력과 출력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통해서 다양한 실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위치 제어, 인터럽트, UART, ADC, DAC, 타이머, I2C, CAN, FreeRTOS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다양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 STM32F429 보드를 활용해서요. 특히 이제 이 보드에 이제 프로그램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그 개발 환경이 큐브 ID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큐브 IDE 개발 환경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C 언어 기반으로 코드를 짜시면서 우리가 펌웨어 설계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5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 5를 테스트하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AI 키트를 활용해서 오픈CV 카메라 테스트, 욜로, 그 다음에 AI 키트 모듈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을 제가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암보드를 이용한 그 실습들을 라즈베리 파이 5에서도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에 나온 AI 키트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들었을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욜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물체들을 감지를 하고 사람인지 이제 버스인지 자동차인지 핸드폰인지 그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포즈들 이러한 것들까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라즈베리 파이 5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이제 컴퓨터만 이용해서 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학과가 또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5라든가 또는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또는 뭐 센서, 그 다음에 뭐 초음파 센서, 모터, 카메라, 그리고 욜로, 그 다음에 AI 이런 적용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최신 라즈베리 파이가 버전이 5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4하고 대비했을 때 라즈베리 파이가 성능이 2.5배에서 3배 정도 성능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나온 AI 키트 모듈이 출시가 되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 이제 HD급 화면으로 전체 30프레임 이상의 해상도가 좋게끔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트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빌리티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또 이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바코드 인식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위과정 학생들과 하이테크 과정 학생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처로는 이제 PCB 쪽이라든가 반도체 설계,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등의 현재 취업이 돼서 이미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스마트팜 센서 설계라든가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자율주행 RC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서 부품 관련 회사라든가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들, 특히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그 다음에 방위산업, 자동화, 다양한 분야의 회사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라든가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본다든가 또는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고 싶다라든가 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반도체 회로 설계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학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케이던스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추가적으로 시놉시스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증을 여러분들한테 발급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시스에서 직접 발행하는 수료증을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어드밴티지가 될 겁니다.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에게 이제 소요가 되고요. 시노시스 툴 교육을 한 학기당 한 과목씩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단 수료증은 그 전체 이제 발급을 한다기보다는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이제 수료증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노시스의 명단을 통보를 하게 되면 시노시스에서 수료증이 발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사의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시노시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검증된 수료증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주 커다란 이점이 있고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케이던스 툴입니다. 특히 케이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PCB 포함을 해서 레이아웃, 아날로그, 디지털까지 모두 우리가 케이던스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베디드에서 보게 되면은 인베디드도 결국에는 회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분도 우리가 케이던스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교육뿐만 아니라 뭐 중기 교육, 그 다음에 과목별로 해서 이제 몇 과목들을 배치한 다음에 우리가 케이던스를 이용한 디지털, 아날로그, 레이아웃, PCB 이런 설계들을 케이던스 툴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게 되면 크게 세 개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노시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던스, 세 번째는 지멘스인데 우리 학과에서는 지멘스는 이제 교육을 하지 않고요. 주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케이던스 툴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노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과의 보유 장비 및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설계를 하기 위한 툴은 거의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분들이 와서 실제 실습할 수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모품이라 할 수 있는 전기전자 부품이나 센서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우리 학과에서는 그 재료비가 이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실 때 그에 대한 실습 재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만 가지고 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모든 게 지금 보게 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도 마찬가지, 하이테크도 마찬가지로 크게 부담 없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는 지금 현재 올해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신생학과이기 때문에 시설들이 되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학위 과정 이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론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개별적으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또 하이테크 과정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따로 별도의 강의실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도 따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학위 과정입니다. 우리 학위 과정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셔야 됩니다. 등록금 같은 경우는 학기당 등록금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실 금액이 약 13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뭐 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폴리텍 대학보다는 등록금이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1인당 이제 최대 약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 좀 편리하죠. 우리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 성남 캠퍼스는 8호선 산성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하철을 내리셔서 산성역으로 나와서 학교까지 올라오는 그 거리는 좀 멉니다. 이유가 뭐냐면 산성역이 보게 되면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몇 개를 타고 올라오셔야지만이 전철역 입구를 나오실 수가 있고요. 전철역 입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학교까지 오시는데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과정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약 월 95,000원 정도 3인 기준으로 기숙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식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실제 식비를 낼 때에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실습 부품과 교육 장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성남 캠퍼스 안내도가 되어 있는데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드림관 3층이 전체 그 공간이 우리 학과가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테크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하이테크 과정은 우리 학위 과정하고 좀 다르게 등록금, 기숙사, 식비가 모두 무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이테크 과정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 첫 번째 월요일이 되는 그 날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하이테크 과정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그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큰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 취업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올해 이제 그 1월 달부터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올해 2025년도 2월에 첫 번째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졸업식은 지금 진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이제 1월 10일인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다니고 있는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취업률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77.8%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테크 과정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2년이 됐고요. 2023년도 12월에 졸업한 우리 수료생 취업률 기준으로는 77.8%,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 2024년도 12월달 그 수료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현재 72.8%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 취업을 지금 진행 중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취업률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학과 학생들이 지금 현재 취업한 회사들입니다. 뭐 넥스칩이라든가 현대성 솔라이트라든가 그 다양한 그 뭐 대기업부터 해서 그 상장 회사들까지 취업을 했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회로 설계 PCB, 아날로그, 디지털, 인비디 시스템 이런 분야들을 그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분야가 굉장히 좀 넓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라든가 또는 이제 그 인비디 시스템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총망라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학과로 오시게 되면은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취업으로 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그 면담을 해보면 이와 같이 좀 질문들을 또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느 분야로 취업이 많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커리큘럼, 회로 설계 PCB, 그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 설계 및 레이아웃, 세 번째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 네 번째 인비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러한 분야 쪽으로 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하게 취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뽑는 분야들이 좀 다양하게 많고 적고 이게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금 보면은 어느 곳 하나가 이제 많이 갑니다라고 좀 특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렸던 크게 이 분야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위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또 제조업 분야로도 지금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로도 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공자인데 취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그 질문들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학위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학위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제를 졸업한 학생들 또는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이 유턴해서 우리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 전문대라든가 또는 이제 4년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유턴을 해서 다시 1학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학교로 오는 것 같은데, 2년제를 졸업한 비전공자 학생들은 하이테크를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원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공고를 드리냐면 2년제를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학위 과정으로 지원을 하라고 저는 이제 공고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비전공자 학생들 이제 4년대 비전공자 학생도 마찬가지긴 한데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즉 하이테크를 운영을 하다 보면 보통 보게 되면 3월 달에 들어와서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하이테크 과정이 학위 과정보다는 수업을 따라오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고등학교처럼 풀로 돌아갑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금요일만 유일하게 우리가 3시 40분쯤에 마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하이테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학위과정 학생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교육을 듣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중도에 보게 되면 3월이나 4월, 늦으면 또 5월 또는 이제 6월 이때쯤 상반기 때쯤 되면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거나 그만둡니다. 그래서 따라오시기에는 되도록이면 2년제 전공자 학생들 이상으로 해서 하이테크로 오라고 제가 지금 공고를 드리고 2년제 이제 비전공자 학생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전공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학위 과정으로 가서 1학년 때부터 기초를 다시 배우라고 제가 공고를 드립니다. 물론 2년제 그 졸업한 비전공자 학생이 하이테크로 와서 취업한 사례도 많습니다. 많으나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에 대한 의지가 이제 중요한데 비전공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탈락되거나 그만두면 안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몰두하셔가지고 나는 꼭 취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셔야 취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자만 반도체 설계로 취업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던데요. 전공자 포함해서 비전공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위과정 학생들은 당연하겠지만 전공이 아닌 친구들이 보통 보게 되면 2년제를 졸업한 학생들,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 심지어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도 우리 학위과정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 과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전공자 포함해서 전공이 아닌 친구들도 같이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뽑아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공자들이 아무래도 전공이기 때문에 취업에서는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전공이 아닌 친구들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리고 좀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취업이 되는데 우리 그 교수님들이 이제 이끌어주고 가는 방향으로 이제 안내를 많이 해주는데 별도로 혼자서 이제 그 우리가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거나 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의지를 가지고 이제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한다면 취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딩을 싫어하는데 취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더군요. 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회로 설계 PCB, 그 다음에 레이아웃 아날로그 회로,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 설계 인베디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디지털 회로 설계 분야와 인베디드 시스템은 취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반 정도의 우리 취업 분야를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회로 설계 PCB, 그 다음에 버추소를 이용한 레이아웃 아날로그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코딩이 없습니다. 코딩이 없고 CAD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가장 또 이제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설계 분야와 인베디드 시스템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 설계는 대학원 졸업생들이 취업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더군요. 이 말도 사실이긴 하지만 대학원 석박사들은 그들이 또 하는 일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이제 우리 그 학교처럼 이제 2년제로 졸업한 학생들과 하이테크를 수료하는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포션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공자가 아닌 친구가 이쪽으로 이제 그 취업한 케이스도 있고
전공의 학생들도 이쪽으로 많은 분야 쪽으로 취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상당수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들이.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 설계 취업 어렵지 않은가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디지털 회로 쪽은 마찬가지로 석박사들을 또는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는 지금 보게 되면 시노시스와 그 다음에 케이던스2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대졸 신입사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 실제로 디지털 회로 쪽으로 설계한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인베디 시스템 취업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던데 여기도 뭐 석박사 학생들이 또 취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분명히 석박사 학생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력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석박사 학생들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2년제, 4년제 석사, 박사는 분명히 구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공에 대한 심도라든가 이제 전문성, 그 다음에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봤던 경험들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오시게 되면은 기초, 심화, 응용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시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베디 시스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베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는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쓰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뭐 자동차, 로봇,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뭐 방산업체까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궁금한 점이 많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학과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메일을 주셔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학과 설명회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